김준혁 TV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준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유튜브를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챙겨보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예전보다 더 많이 발전된 모습이 보이시고요. 말씀은 당연히 잘하시는데 외모가 카메라 마사지를 잘 받으셔가지고 아주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연예계 쪽으로 방송계 쪽으로 발을 좀 넓혀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한테 앵커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은 영화 감독, 영화 배우 이런 거 주면은 하라고 하면은 제가 열심히 잘할 자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고3 때 중앙대 연극영화과 가려고 원서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에 써주지를 않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원서 제출을 못하고 사학과로 가게 됐는데 지금도 천추의 간입니다. 선생님의 탁월한 선택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가셨으면 저희가 유튜브에서 교수님을 이렇게 자주 뵐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금 만약 그때 영화계로 빠졌으면 지금 충무로에서 제가 막 누비고 다니면서 건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교수님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톡톡톡 이재명 그런 강연회가 있더라고요. 네. 전국 순회 강사단인데요. 네네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9명의 전국 순회 강사단을 좀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명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 경선할 때 경선 선대위원장 하셨던 우원식 의원, 또 비서실장 했던 박홍근 의원, 굉장히 유명한 법률가이자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박주민 의원, 그리고 조정식, 진성준 두 국회의원과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책을 쓰신 4명의 강사님들이 이제 참여하셨는데요. 저는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란 책을 제가 쓰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책 출간한 지 일주일 만에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1위를 했었던 축하드립니다. 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이재명 후보를 홍보하는 그런 또 홍보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수님 모시고 싶으면? 예, 강연 신청은요. 바로 톡톡 추진단이 있습니다. 네. 그 추진단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김준혁 교수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9명의 강사단과 또 이 집행부 2분이 함께하는 11명의 단톡방이 있어요. 네네.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연락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원식 의원 부산으로 내려가고 또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저쪽 해남 지역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몇 군데 지금 예약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네. 이상하게 주로 이제 충남 지역에서 연락을 좀 많이 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부산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방송하고 겹쳐서 저 대신 다른 분이 이제 내려가시게 됐죠. 하여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우리 민주당원 내지는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불언천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꼭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서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이제 혁신을 해야 되겠다. 또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고 나서 기득권 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새로 생기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많은 국민들이 기득권 정당 혹은 꼰대 정당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 청년과 여성 또 소외된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새로운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당 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고, 내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위원이 11분, 그리고 외부위원 12분에서 총 23분이 정당혁신 추진위원으로 선정이 되게 됐고요. 이름을 제가 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지었습니다. 더민주혁신위원회. 예, 그래서. 좋은 이름이네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낸 안이 채택이 돼가지고 약간 힘도 좀 갖긴 역시 했습니다만. 브레인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혁신 과제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난 목요일 날 제 1차 발표를 민주당 당사 네네. 브리핑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당혁신위원회 위원들이 내부 국회의원들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굉장히 그 안에서 연배가 좀 높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제일 높은 나이가 네. 됐는데, 네. 뮤지컬 영웅 네네. 쓰셨던 작가, 한아름 작가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제 농사 짓는 분 중에 오성일 농부라고 네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혁신 농법을 통해서 딸기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십니다. 또 축구 선수를 하다가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벤처기업 대표도 계십니다. 홍창민 대표라고 굉장히 똑똑한데 아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혁신적 의지와 새로운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고 제일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대학교 1학년 여학생. 예.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하남시 청소년 수련관 관장을 하고 있는 대학교 1학년이요? 예, 네. 김어진 학생인데 아주 일찍부터 그런 청소년 문제 활동을 좀 해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청년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김어진 이런 젊은 분부터 시작해서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연배가 높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뭐 나이는 좀 많지만은 그러나 정신이 굉장히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정당혁신위원으로 추천을 받은 것은 정조의 혁신 정책, 혁신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계속 제가 전파하고 다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신 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교수님 같이 연세가 죄송합니다. 연세라고 말씀드려서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데 혁신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다라는 거는 그만큼 교수님의 그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그 자리에 가신 것 고맙습니다.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교수 입장이고 교수가 지금 3명이 있는데 이대 교수 1분하고 국민대 교수 1분하고 저하고 같이 있어요. 또 국민대 교수는 정치학 하시는 분인데 차이나는 클래스를 나오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혁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혁신, 혁명할 때 혁자를 쓰는데 그 혁자가 혹시 한자로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한자 조금 약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가죽 혁자를 쓰는 가죽 혁자. 네네. 그래서 군자 표변이다. 군자가 표범의 가죽이 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가을이 돼서 겨울로 넘어갈 때 털갈이를 합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던 털이 싹 빠지고 새로운 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가죽에 새로운 털이 들어오는 게 이제 혁인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할 네네. 때. 근데 그 털이 다 빠져나갈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럼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새로운 털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즉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냥 고통이 하나도 없이 혁신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혁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할 때 바로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드는 혁신안이 사실은 이 사람하고도 관계 있고 저 사람하고도 관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과감한
혁신을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혁의 진짜 의미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니 우리가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면서 새롭게 혁신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혁신위원들이 좀 더 진정성 있게 새롭게 혁신안을 지금 마련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그 혁신위원으로서의 앞으로의 이제 기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포부는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12월에 그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2월 말까지 혁신정책의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최고위원회로 올려서 의결을 하고요. 6월 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혁신정책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톡톡 이재명 후보 알리기 구인 강사단으로 전국을 또 다녀야 하고 또 이제 2월 말 이후에 3월부터 시작해서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서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혁신안을 전 민주당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마도 전국을 순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마살이 확실히 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역마살은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혁신안 발표는 정확하게 뭐 구체적으로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언제쯤인지?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네네. 1차는 했고요. 1차 네네. 발표했고요. 그래서 매주 네네. 1회씩 새로운 혁신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봐서는 한 6, 7번 정도의 혁신안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1차 혁신안 발표가 언론에 굉장히 크게 났었죠. 네네. 두 가지 안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국회의원의 권한 내려놓기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현재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은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21대 총선에서부터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어떤 3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 지역에서 다져온 그런 역량들을 갖다가 이제 포기하고 다른 지역구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혁신안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 안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했고 송영길 당대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도 전 당원들 입장에선 굉장히 적극 지지하는 안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 청년들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지방의회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 출마를 할 때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기본적으로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기타금도 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비용과 관련 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출마를 하는 그런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당에서 민주당에서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의결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선거를 했을 때 15% 득표율이 넘게 되면 100% 보전을 받지 네네. 않습니까? 청년들에 대해서는 5%만 득표를 해도 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것은 각 지역위원회마다 바로 이제 시도의원 혹은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의원, 시의원이 네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지역위원회에서 청년들을 갖다가 반드시 전략공천을 한 명 이상은 해야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 대한 가산점을 높이는 부분들입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정치인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가산점을 높여줌으로써 청년들의 어떤 정치 진출을 갖다가 활성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정치 진출과 또 정치 참여 통해서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내고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쉽네요. 제가 나가고 싶었는데 전 청년을 이제 뛰어넘어서 받을 수가 없네요, 지원을. 그럼 올해 몇이죠? 아유, 제가 좀 많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민주당 혁신위원으로서 저희 김준혁 TV를 구독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많은 민주당 당원분들을 뛰어넘어 많은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번 그 대통령 선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행하느냐에 대한 결정적 기로에 서 있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저도 괜찮아 이런 개념들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놓는 여러 안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안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민주정부 4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야말로 향후 민주주의 발전시키고 여기에 더해서 지방자치제도를 더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이 활성화되고 각 지역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고 어떤 자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열심히 참여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김준혁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당원과 국민들께서는 이번 대선이 나의 대선이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서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이신 김준혁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김준혁 TV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